네, 건강한 오늘을 위해 만났습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함께하는 통합진료실 한양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양천의 촌장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양천 입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네 분의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게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요. 제가 요즘에 입맛이 그렇게 땡겨요.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이 뱃살이 좀 쪄가지고 이게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다이어트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다이어트 방법 너무 많죠. 네. 요즘 저도 깜짝 놀란 게 와, 이런 다이어트도 있어? 싶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굶기부터 시작해서 네네. 원푸드 다이어트, 그리고 뭐 간헐적 단식, 해독 주스, 뭐 소금 다이어트, 뭐 너무 많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을 빼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의 시작은 바로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양천을 찾아주신 골골 주민분도 1년 365일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인데 1년 내내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늘 배고픈데 늘 살은 안 빠져.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오, 이 바다네요. 굉장히 좋네요. 바다에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분이 골골 주민이신가 보네요. 최고라고 생각해. 제가 스케줄 없을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이제 넓은 곳에서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을요? 제가 한 30년 차 된 가수입니다. 통기타 가수입니다. 어쩐지 기타 치는 솜씨나 노래 부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30년 차 가수시면 정말 프로 중에 프로시네요. 후회는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타 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부러워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연습을 하시네요. 그럼 항상 연습해야지. 바다를 보시면서. 인생은 연습이야. 선배님 연습하시는데 얼죽아 좋아하시죠? 그럼. 이런 걸 또 사갖고 왔어, 야. 이제 저 찬음료 많이 마실 계절이에요. 이제 원샷 하신 거예요? 거의 다 드셨네요. 와.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냥 단숨에 그냥 거의 그냥 물 마시듯이 그냥 쫙 들이키는데 얼죽어라 그러잖아요. 얼어 죽어도 차가운 거. 굉장히 시원한 거 좋아하고. 내가 가는 인생이 최고라고 생각해. 최고라고 생각해. 내가 가는 인생이. 노래 좋은데요? 좋은데요? 근데 배가 이렇게 아프네. 소화가 잘 안 돼갖고 배가 좀 많이 더부룩하고 좀 안 좋아. 요즘 찬 걸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배가 막 아프네. 갑자기 배탈이 나신 건가요? 안 되겠다. 괜찮으세요? 잠깐만. 아이고 노래하다 말고 지금 급하게 화장실로 지금 뛰어가고 계시네요. 보니까 소화불량의 장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의심해 볼 만하네요. 괜찮으세요? 좀 괜찮으신 것 같아. 괜찮아지신 게 아닌가 보네요.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살이 자꾸 찌니까 숨이 자꾸 차네. 소화가 안 되니까 살이 점점 더 찌는 거야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하니까 배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좀 보세요. 뱃살이 아직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소화가 안 되면 음식물이 장에 쌓여서 비만이 가속화됩니다. 제가 입대 때는 거의 뭐 50kg 중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우리 아이 낳고서부터는 그때부터 20kg가 쪄서 거기서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요요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 도대체 아무리 해도 빠지질 않아요. 야, 이거 거의 뭐 요요 인생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살이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게 되면 이 살이 더 찌기 쉬운 몸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식습관은 상당히 불규칙한 건 사실이고요. 제대로 제 시간에 못 먹고 운동 못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끝나고 폭식하고 뭐 그러다 보니 야식 먹고 이러다 보니 그 식습관 때문에 이 소화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아, 검사 결과가 어떨까 참 걱정이 되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자, 체지방량도 많고 체지방률도 높고 해서 지금은 이제 체중이 증가한 비만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정상지방, LDL이라고 하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보다 약간씩 높은 상태입니다. 아유, 체지방률이 너무 높고요. 이 고지혈증이랑 당뇨 전 단계여서 관리가 더 시급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오늘 한양촌의 골골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멀리 포항에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점입니다. 포항에서 네. 왔습니다. 아, 노래는 너무 잘하시고 분위기 너무 좋던데. 아니, 이건 다 뭐예요, 지금? 예. 지금 26년 차 롤러코스터 인생이거든요. 요게 지금 이제 20대 후반 몸무게고요. 예. 아이 낳고 출산해서 이제 생긴 몸무게고요. 다시 또 빼가지고 생긴 몸무게고 지금 이제 현재 예, 롤러코스터 인생을 하실 정도로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셨으면은 진짜 뭐 안 해본 다이어트 없이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네. 결국은 지금 돌아왔잖아요. 네. 아, 뭐가 그렇게 제일 속상한가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제가 그 주로 식단 조절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 먹는 양을 줄이려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간식도 잘 안 먹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체중은 한 1, 2kg 빠지면 또 3kg 이상씩 확 찌고 그냥 계속 그게 심각해지더라고요. 늘 아, 그렇게. 그러니까 네. 이게 노력한 만큼 살이 빠지면 참 좋은데 너무 좋죠. 이렇게 계속 돌아오고 살이 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식사량을 확 줄이는 거죠. 우리 몸속에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세포인데요. 이게 갑자기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게 되면 이 지방세포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존 모드로 전환이 돼서 이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이 기를 쓰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열량을 점점 쌓아두게 되고 그러면 지방세포의 크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뱃살도 더 찌게 되겠죠. 아하.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몸속 지방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왼쪽 화면이 일반적인 지방세포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런데 에너지를 저장 후 지방세포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크죠. 문제는 지방세포가 한번 커지면 이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잠깐 뺐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는 순간 지방세포가 예전을 기억해서 부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요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골골 주민처럼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에 변화가 없다면 소화불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체중에 변화가 없다면 소화불량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우리 골골 주민도 소화가 좀 안 되고 힘든 증상이 좀 있나요? 네네. 제가 살이 찌고 나서부터는 네. 조금만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아하. 늘 더부룩하고 네. 가스도 많이 차다 보니까 제가 공연을 하거나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늘 신경 쓰여가지고 사실 스트레스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소화불량은 소화기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거나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소화를 책임지는 장기를 비위라고 부릅니다. 위는 음식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비는 이것을 에너지로 바꿔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현대의학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비위는 위장과 췌장 그리고 소장 기능을 함께 포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건 체내에서 음식물을 분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배변으로 배출돼야 할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도 않고 장에서 찌꺼기 상태로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물들이 장 속에서 썩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장 속에 정체된 것들이 썩게 되면서 장 독소가 발생하고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가스가 차는 것과 살이 찌는 것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썩은 음식물들을 우리 몸에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장은 쓰레기장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이롭게 하는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양이 늘어나면서 장 독소가 발생하고요. 염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 몸은 지방이 쉽게 쌓이는 체질로 변하게 되고 장 독소로 인해 아무리 먹지 않는다고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장독소가 증가할수록 복부의 내장 지방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과체중인 사람의 장내 세균을 살펴봤더니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서 유해균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듣기만 해도 막 속에 막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는 그런 느낌 막 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만 해도 이제 소화불량 하면은 에이 뭐 그냥 뭐 소화제 정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넘겼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해균들이 결국 요요를 불러오는 숨은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실험에서 요요를 반복한 쥐의 장내 세균을 건강한 쥐에게 주입한 결과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빠르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요요 없이 살을 빼려면 나빠진 장내 환경부터 잘 관리해서 장 독소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양촌 주치의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골골 주민이 요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뭔가 숨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골골 주민 과연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하시나 보네요. 뭘 드실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아침 식사는 좀 건강하게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침에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과일 주스를 갈아 먹어야 속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먹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엄청 간단하네요. 공연할 때는 좀 바쁘고 또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물에서 말아서 먹어야 좀 들어가면 속이 좀 편해지니까 이제 물에서 말아 먹고 그리고 또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 과일을 저렇게 갈아서 차라리 그냥 씹어서 드시는 게 더 좋을 텐데요. 저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와, 근데 양이 꽤 많은데 한 번에 드시는 건가요? 너무 급하게 드시는데요. 늘 저렇게 원샷을 좋아하세요, 우리 골골 주민이. 무조건 한 번에 그냥. 방금 주스를 드셨는데 또 냉장고를 여셨어요. 아, 커피. 네, 커피. 제가 하루에 커피는 뭐 시원하고 차가운 걸로 4-5잔 마시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이렇게 날씨 더울 때는 아이스 커피만 한 게 없잖아요. 네. 아침 식사에 커피까지 한 1분 됐나요? 기타를 꺼내 드셨네요. 아니,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런데 약간 배짱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빨리 먹고 기타 치고.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뭐 이렇게 스트레칭 정도는 하는데요. 뭐 이렇게 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거는 귀찮기도 하고 해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유, 활동량이 적고 운동도 안 하시니까 이게 소화가 더 안 되고 살도 더 잘 찌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시간을 지금 노래 연습하면서 다 보내셨어요. 뭘 좀 먹을까. 지난달부터 제가 요거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고 있는데 한 끼 정도라도 제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아, 살 빼려고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드시나 보네요. 그런데 그걸 배달 음식으로. 네. 매번 저렇게 드시는 거면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요. 뭘 시켰을까? 와, 물회. 이게 매콤새콤한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요즘은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좀 칼칼하고 시원한 거 그리고 한 끼 정도는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또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명까지 넣어서 드시네요. 그것도 3덩이나. 우와.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제가 지금 이 정도는 착하게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튀김도 먹고 여기 야채, 돈가스 쫙 이렇게 한 상 펴가지고
정말 거하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양호합니다. 맛있게 드시긴 하는데 저도 입맛이 확 돌거든요. 저걸 보고 나니까. 아, 이거 국물 시원하게 쭉 들이키면 이게 진짜 또 맛있거든요, 물회가. 아, 시원하다. 살이 쪄서 그런지 계속 시원한 것만 먹게 되고 또 이런 걸 먹어야 제가 또 속이 또 막 좀 풀어지는 것 같고.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찬 것만 드시면 속이 계속 안 좋아지고 설사도 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말 끝나기 무섭게 지금 또 속이 안 좋으신가 봐요. 뭘 드시면 잘 체하는 체질이신 것 네. 같기도 하네요. 네, 소화가 잘 안 돼.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살이 자꾸 더 찌는 것 같아요. 별로 사실 전에보다 정말 양은 줄었는데 살은 더 찌고 먹는 건 점점 힘들어지고 또 잘 먹을 것 같았는데 소화가 또 잘 안 되고. 맞습니다. 잘 먹어도 소화가 잘 되면 살이 덜 찌는데 소화가 안 되면 살이 더 찌죠. 아이고, 이게 또 뭘 꺼내셨는데 보니까 이 소화제인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소화제를 좀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원샷? 완샷. 아, 밥 먹고 또 바로 또 누우셨어요. 위험한 습관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자, 우리 골골주민의 일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방 안에서 한 번에 마시고 기타 치고 또 마시고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이거 지금 주치의 선생님들이 보면서 어떠셨어요? 좀 조언해 줄 게 많죠? 네. 먼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밥을 물에 말아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제대로 씹지 않고 그냥 삼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침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아밀라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들은 죽이나 주스 형태로 갈아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런 습관도 오히려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만성 요요에 시달리신다고 또 이제 살찌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믹스 커피 같은 거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 다이어트 신경 쓰시느라고 아이스 커피를 네. 주로 드시는데 믹스는 더 살찔까 봐 안 먹고 있어요. 아, 예. 이렇게 수시로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소화불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있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카페인이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카페인 하면 각성 효과인데 소화불량을 일으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 정도가 카페인 권장량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골골주민처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소화를 돕는 위산을 과다 분비해서 위벽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만성 소화불량과 위염 등 위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찬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찬 음식은 일시적으로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지만요. 소화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위장은 따뜻해야 잘 움직이게 되는데요. 찬 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위장 근육의 활동이 점점 느려지고요. 혈액순환도 둔해져서 결국 소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이 분해되지 않은 채로 장내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장내 독소가 생기면서 복부 팽만이라든가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속이 차갑고 소화가 안 되는 상태가 반복되면요. 몸은 점점 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비위가 냉하다 또는 냉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몸이 찬 분들 중에 살이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찬 음식은 뱃살을 찌우는 주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위에 들어온 음식물은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잘게 분해되고 배출되는데요. 찬 음식은 위장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를 낮춰서 음식물 분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찬 음식은 소화불량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골골주민 입장에서는 이제 소화도 좀 잘 시키고 네. 체중도 좀 관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소화불량을 네. 악화시키는 습관이라고 하니까 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너무 심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오히려 뭐 독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네요. 네. 그냥 막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소화가 유독 더 안 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소화 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분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내에서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주고 또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문제는 우리 몸에는 소화 효소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는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실제 노년기에는 청년기보다 소화 효소 분비량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젊은 층과 노인의 효소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무려 30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화 효소가 줄어들게 되면 소화는 당연히 잘 안 되게 되고요. 장에 독소가 쌓이면서 결국 내장 지방이 더 쌓이게 되고 이것이 고스란히 나이살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 해에만 무려 6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환자 연령대를 보면 50대에서 70대가 가장 많은 이유도 소화 효소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외부에서 효소를 섭취해서 이제 음식물의 분해를 돕고 독소를 배출해서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체내 부족한 효소를 외부에서 섭취하게 되면 이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소화 효소 보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방법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골골주민님. 너무 좋은데요. 네. 좀 알려주세요. 카무트 효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지인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카무트 효소가 뭐예요? 이 카무트에는요,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 셀레늄과 같은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식이섬유와 함께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카로티노이드까지 무려 53종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카무트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주식으로 먹던 고대 곡물입니다.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발굴하는 작업 중에서 수많은 보물들과 함께 무려 4,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씨앗이 싹을 틔어서 자란 것이 바로 카무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무트를 왕의 곡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손꼽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4,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곡물이 이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고대 곡물은 지금보다 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병충해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고대 곡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개량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재배되는 곡물에 비해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소도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럼 고대에 갖고 있었던 영양 성분을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영양이 얼마나 풍부하냐면요. 카무트에는 현미보다 식이섬유가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단백질, 셀레늄 등의 함량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물별 혈당 지수, 즉 GI 지수가 낮아서 당뇨가 있는 환자에게도 추천하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이 카무트의 흡수율을 더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몸속 부족해진 효소를 채우는 데는 원물 자체로 섭취하는 것보다 효소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미생물이 한번 발효를 시켜서 우리 몸속에서 더 원활하게 효소가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최신 연구 결과 중에요. 카무트를 식품으로 먹는 것보다 발효해서 효소로 섭취하게 되면 흡수율은 물론이고요. 활성도가 높아져서 장 질환과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골골주민이 오랜 시간 노력을 해도 빠지지 않던 체중 고민. 뭔가 이 문제에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동안 사실 제 체질이 유별난 체질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기본부터 충실히 잘 관리해서 이 지긋지긋한 요요 인생에서 제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예, 바람을 조금 더 이루어 주실, 도움을 주실 88 주민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이 오셨을지 만나보실까요? See, I've been waiting all day for you to call me baby. 안녕하세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속 시원하게 살고 있는 김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Come on, that's right. Cheerio. 한양촌의 88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네. 뵈니까 네. 아니 요요를
왜 겪으셨지? 비만이라는 게 전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근데 뭐 네. 얼마를 감량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실 제 이 숫자에 답이 있거든요. 7, 5. 네. 네. 무슨 의미입니까? 네, 제가 원래 살이 찌기 전에는 한 48kg 정도였거든요. 출산 이후에 제가 급격하게 살이 찌니까 그때는 이렇게 여기까지 75kg. 몸무게가 네, 그래서 지금은 예. 제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와. 그러면 75까지 몸이 좀 네. 늘었었는데 네. 한 20여 킬로그램을 감량해서 네. 지금 요의 없이 유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30대부터 그 살이 쪘었으니까 다이어트를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네네. 안 해본 거 다 해봤는데 네. 그때는 아무리 먹는 양도 막 줄이고 그래도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어허. 네. 특히 소화가 안 돼서 거의 소화제를 달고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예, 예. 그리고 너무 거기다가 창피하지만 어. 소화도 안 되고 변비가 심해져가지고 아이고. 관장까지 했었어요. 네. 얼마나 힘드셨으면 관장까지 진짜 하셨어요? 창피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힘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네.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지금은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지금 소화는 잘 되시는 거죠? 물론이죠. 제가 지금은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도 안 빠지던 살이 소화가 잘 되니까 아이고. 자연스럽게 서서히 살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잘 됐네요. 네. 아,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요. 그죠, 아. 선생님? 이 우리가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양분도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장에 독소가 쌓이지만 팔팔주민처럼 잘 먹고 잘 배출하면 오히려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니까 살이 잘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야, 이 지금 엄청 칭찬을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지금 팔팔주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소화 능력이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길래 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셨을지 네. 그 비결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보드 타시는 건가요? 와, 그러네요. 와. 어우, 심지어 되게 잘 타시는 것 같아요. 한두 번 타보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면을 막 훑고 지나지 않으시네요.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탈라인 아니라고 사람들의 선입견도 없애고 뭐 살도 빼고 운동 여러 가지 해봤는데 우연히 이걸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 아니 근데 보드 타는 자세가 조금 독특하시네요. 탈 때 팔을 많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서 운동 효과가 훨씬 배가 돼요. 그래서 많이 흔들어주면 더 좋아요. 멋있고. 실제로 보드가 유산소 운동이라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원래 운동을 좋아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예전에 살이 좀 많이 쪘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걷는 것도 너무 싫어서 운동을 안 했어요. 전혀. 네, 너무 숨쉬기만 해도 힘들었었는데 살을 빼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이것저것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보드를 타게 된 거거든요. 야, 근데 사실 지금 모습으로만 보면 비만이었다는 게 이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뱃살도 없으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군살이 없으세요. 그때가 한 75kg 정도? 그때 진짜 얼굴도 막 빵빵하고요. 팔뚝이랑 막 허벅지랑 진짜 너무 뚱뚱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른 사람 같네요. 지금 57kg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한 18kg 정도 감량하신 거라 정말 대단하신 거죠. 제가 유치원 선생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오후에 간식 시간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오후 되면은 항상 먹다 보니까 살이 그냥 조금씩 계속 찌더니 거기서 안 빠지더라고요. 아, 이게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하게 단 거 입에 땡기죠. 폭식 때문에 살이 찌고 장 건강까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소화도 안 되고 늘 속이 더부룩하고 그리고 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한 거죠. 비만이 만병의 씨앗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샌드위치를 꺼내셨어요. 보통 운동 후에는 저렇게 잘 안 드시지 않나요? 다이어트 할 때는 먹는 거 조절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뭐 평생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건데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살 빼자 이게 생각이 바뀌었죠. 맞습니다. 이 요요가 없으려면 먹으면서 잘 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참 어렵죠. 아니 근데 또 뭘 꺼내셨어요? 이거 카뮤트 요소예요.
바라 카모토 요소인데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이 좀 더부룩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카모토 요소가 소화를 도와주고 음식물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가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소화력이 떨어지면 살이 잘 찌기 쉬운데 이 88 주민만의 방법이 있었네요. 오늘 운동했는데 살이 좀 빠졌을까? 배도 좀 빠졌나? 지금 거울 보면서 뭐 하시는 거죠? 다리도 빠졌나? 이게 눈바디 체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운동하고 매일매일 제 몸을 이렇게 조금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좀 더 뺄 데가 있나, 좀 빠졌나, 눈으로 늘 체크하고 매일 거울 보면서 제 몸을 좀 확인하고 있거든요. 매번 체중을 재게 되면 숫자에만 연연하게 되는데 저렇게 눈바디 체크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청소를 하면서 까치발 들기를 하시네요. 이것도 다이어트 비결인 건가요? 이 까치발 운동을 하면서 걷게 되면 그냥 걸을 때보다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이게 걸을 때 몸을 좀 꼿꼿하게 바르게 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이렇게 약간 올릴 때 머리가 당겨지는 것처럼 꼿꼿하게 서서 하면 되거든요. 친구분 오셨나 봐요. 언니 이런 거 엄청 잘 먹고 좋아하잖아. 양손 무겁게 오신 것 같은데요. 맛있겠다. 먹자. 아, 이런 음식은 다이어트에는 좀 피자에 치킨까지 저도 군침이 돕니다. 맛있게 먹자. 와, 근데 정말 잘 드시네요.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셨는데 먹는 거 진짜 가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정도 먹으면은 다시 막 이렇게 찔 것 같기도 한데. 양손에 들고 드세요. 이거 다 먹으면은 살 엄청 찔 텐데. 야, 먹을 때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 그냥 맛있게 먹어. 언니 다 먹고 알려줄게. 아, 비결이 따로 있구나, 언니? 그럼. 그냥 날씬해지겠니? 그 비결이 뭔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다 먹었다. 아, 그 많던 거 진짜 두 분이 다 드신 거예요? 와, 이거 엄청 잘 드시네요. 다 먹었네. 이게 그 비법이야? 잘 먹고도 몸매 관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거 바라 카모토 효소라고 하는데 소화에 도움을 주는 천연 효소야. 그래서 우리 나이 되면 나이살 찌는 게 소화도 잘 안 되고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효소량이 줄어든대. 그러니까 줄어든 만큼 먹어서 채워줘야지. 야, 역시 괜히 88 주민이 아니었네요. 네, 88 주민의 일상을 한번 살펴봤는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50대 중반 나이에 보드를 타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는 살이 많이 찌니까 네. 무기력하고 하고 싶은 것도 사실 없었어요. 거의 뭐 취미나 활동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김종근 아나운서는 맛있는 게 있는데 누가 먹지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떠실까요? 화나죠. 네. 뺏어 먹습니다. 막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음식을 못 먹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살을 더 찌게 할 수 있어요. 아하.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코티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식욕이 증가하고 나쁜 지방이라 불리는 백색 지방이 복부 부위로 재분비되기 때문에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 육류와 같은 지방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지방 분해를 돕는 카르니틴이라는 성분도 감소합니다. 결국 지방 분해가 힘들어진다는 건 오히려 더 살이 안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참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꾸준하게 운동도 하시고 또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늘 확인하시고요. 또 적당히 탄수화물이나 육류도 섭취해가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와, 88 주민의 일상을 보고 우리 주치의분들이 지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88 주민도 보니까 카무트 효소를 지금 챙겨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먹을 땐 먹고 이 소화는 또 소화대로 확실하게 챙기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소화 기능을 위해서 꾸준하게 챙기시는 카뮤트 효소도 요요 없이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카뮤트 100g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약 11g입니다. 이 식이섬유의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활발한 배변 활동과 높은 포만감인데요. 비만의 원인인 독소 배출과 변비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장 속 미생물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건강한 장은 미생물들이 다양하고 풍부할 때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한 연구에서 카무트를 3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장내 미생물이 더 풍부했다고 하고요.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6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궁금한 게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지금 요요 없이 체중을 잘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요요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카뮤트 효소에는 알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이 탄수화물의 분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아밀라제는 우리 입안의 침 속에도 존재하는 소화 효소인데요.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높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밀라제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효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밀라제 효소 역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분해되지 못한 탄수화물이 장 속에 쌓이면서 장 독소를 유발하게 되니까 다이어트 후에도 다시 요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무트 효소에는 알파 아밀라제 효소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분해를 도와줘서 장 속에 쌓이지 않고 빠르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밀라제는 이 포만감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카뮤트 효소로 아밀라제를 보충해주면 탄수화물의 소화 분해를 도와서 포만감이 증가하고 이 과식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니까 다이어트 후에도 과식하지 않고 요요 없이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일반 물과 카무트 효소를 넣은 물에 평소 쉽게 접하는 탄수화물 식품을 넣고 분해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약 4시간이 지났는데요. 카무트 효소에 들어간 탄수화물 식품의 경우 탄수화물이 녹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카무트 효소에 들어있는 알파 아밀라제가 겉면의 탄수화물인 빵을 분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화가 안 돼서 장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 또 장 속에 있는 독소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카무트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와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서요. 장 속에서 음식물이 썩기 전에 빠르게 배출되도록 도와주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미 쌓여있던 장 독소까지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 실험 쥐에게 8주간 고지방 식단을 먹였습니다. 한쪽은 카무트 식빵을 함께 섭취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일반 식빵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대조군에 비해 카무트 식빵을 먹인 쪽이 체중 증가율이 낮았다고 합니다. 인체 실험에서도 건강한 성인 30명이 16주 동안 카무트를 섭취했더니 체지방량은 물론 중성지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카뮤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바라 카뮤트 효소를 먹고 있는데 어떤 카뮤트를 먹는 게 좋을까요? 바라 카무트는 3배에서 4배 더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생리 활성 물질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발화라는 게 씨앗이 성장하는 초기에 싹을 틔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싹을 발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싹을 틔우기 위해 식물의 필수적인 생리 활성 물질을 합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카무트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 보시는 사진은 발화 전과 후 카뮤트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자, 어떻게 달라 보이시나요?
일단 발화 전에는 표면이 조금 매끄러운데 발화 후에는 좀 표면이 거칠고 좀 구멍도 좀 숭숭숭숭 많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이것은 발화 과정에서 단백질 효소가 활성화되면 이 단백질이 가수 분해되면서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화 카뮤트를 섭취하면 단백질 분해가 좀 더 쉬워져서 소화율이 더 증가하겠죠. 만약에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이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근육량이 줄어들겠죠. 또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장 독소가 생기고 염증도 유발돼서 지방 축적까지 되면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카모트 효소를 선택할 때에는 발화 카모트 효소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청정 지역인 캐나다에서 생산한 카모트인지도 꼭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것을 역가 수치라고 합니다. 역가 수치. 네. 그건 또 뭔가요? 네, 이 역가 수치는 효소의 활동성, 분해 능력을 지표로 나타낸 건데요. 카무트 효소는 이 역가 수치가 높을수록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빠르게 분해하고 소화력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한양초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코너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간단하지만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한방 체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에 합곡혈을 자극하면서 상체를 트위스트하는 그런 체조입니다. 합곡혈은 엄지와 검지 사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에 있는데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서 5초간 유지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비틀리는 동작을 하게 되시면 복부에 쌓인 긴장과 가스를 풀어주게 되고요. 장 운동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88 주민 보니까 소화불량과 지긋지긋한 요요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우리 골골 주민의 인생도 좀 바꿔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한양초 우리 주치의분들이 처방전을 드렸습니다. 오, 지난번에는 바다에서 노래만 하셨는데 오늘은 걷고 계시네요. 걸으니까 제가 너무 더부룩했었는데 편하고 장이 일단 너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걷기 운동은 소화기관을 활성화해서 다이어트에 매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운동하다가 뭘 드시는 거죠? 요게 요즘 제가 먹는 그 카무트 효소라는 건데요. 그 효소가 그 장에 좋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또 살도 빠진다 그래서 요거 좀 먹고 있습니다. 3주간 운동의 시기 조절, 카뮤트 효소까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자, 과연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체중의 체지방량, 체지방률까지 모두 감소했어요. 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3주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데 제가 막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임에도 체중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카무트를 쥐에게 먹였을 때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염증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지방세포 크기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무트 효소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효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카무트 속 식이섬유가 몸속에 달라붙은 지방을 흡착해서요. 체외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지방 생성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대장염을 유발한 쥐에게 카무트밀 효소 식이를 하게 했더니 일반 식이 섭취군에 비해서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대장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카뮤트 효소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셀레늄이 갑상선 기능을 활성화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칼로리를 태워주는 갈색 지방 열을 발산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에너지를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 셀레늄이 풍부한 카뮤트를 섭취하면 피부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무트 효소는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골골주민 허소영 씨는 고지혈증의 지방간 위험군이었거든요. 이처럼 과체중 성인 22명에게 카무트 효소를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다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카무트 효소 섭취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카메트 효소는 일반 식품으로 드실 때는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율을 높인 바라카메트를 발효했는지와 함께 역가 수치가 높은 제품인지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한양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팔팔해지는 그날까지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